제가 자꾸 화면을 꺼서 너무 심란한가요, 선생님들? 너무 정신없진 않으시죠? 나중에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저도 그냥 켜놓은 상태로 쭉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제가 이제 다른데 라방이랑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나중에 찾아보기가.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안 감은 안 감대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화면을 3번에 걸쳐서 끊는 거거든요. 재방송 찾아볼 때 그 2시간짜리 영상 내가 원하는 부분 찾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방송 다시 킬 때마다 인원이 조금씩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뭘까요? 지금 요번이 제일 중요한 타임인데. 제 기분이겠죠? 아까 잠깐밖에 못 오신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겠죠? 아니, 저는 약간 그렇게 막 이런 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밴드 운영하면서 소심해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막 이런 거 막 신경을 쓰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러네요. 눈치를 봐, 눈치. 없던 눈치가 생겼어요. 눈치. 네, 얼추 20번 이상 들어왔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크레이지 퀼트를 하려면 일단 바탕 원단이 필요해요, 기본. 바탕 원단. 그러니까 바탕 틀을 잡아줄 바탕이 필요한데요. 잠깐만요. 화면에 뭐가 걸려있네요. 지금 말았네. 조금 더 각도를 조절해 볼까요? 네. 네, 선생님. 아쉽네요. 나중에 재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재방송 꼭 봐주세요. 네, 일단 바탕 원단을 제가 15cm, 15cm 이 퀼팅 솜 2온스가 제일 얇거든요. 면솜 중에서는 2온스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외국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일반 원단에다 하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바느질하고 할 때 자수 놓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칙과 원리 원칙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거지 옛날부터 이게 원래 이렇고 저렇고 정석에 맞춰서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용기를 많이 가져요. 크레이지 퀼트도 마찬가지예요. 퀼팅 솜은 현대에 나온 소재지 옛날부터 있던 소재가 아니니까 퀼팅 솜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퀼팅 솜에다 하면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이제 퀼팅감이 저절로 한 번에 돼서 뒤에 이제 요 퀼팅 자재 작업 다시 안 하고 그냥 심지 붙이고 수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소품을 만들 때 마감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원단에다가 얘는 원단에다 붙인 거거든요. 원단에 붙이면 이제 얘가 얇으니까 요 자체로 이제 두께감 없이 뭔가 만들고 싶으면 원단에 하는 게 훨씬 예쁘겠죠? 원단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수 놓은 다음에 뭔가 두께감이 필요하면 이제 솜 작업을 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면심지에 작업을 한 거예요. 심지와 또 이제 원단의 가장 큰 장점, 단점은 원단은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겠죠? 얘가 원단이다 보니까. 근데 심지는 마감하고 다림질하면 이렇게 착 붙어서 얘를 마무리를 탁 해주는 그러니까 한 장의 원단처럼 그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면심지거든요. 면심지 대자.
그래서 저는 이 면심지 대자가 되게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수 놓기도 좀 편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늘 굵은 거나 이런 거 수 놓을 때 잘 들어가는 건 원단이죠. 풀기가 없으니까, 뻣뻣한 게 없으니까 바늘이 그런, 우리 선생님들 자수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심지 붙인 거에 수 작업하는 거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렁설렁하게 바늘이 슉슉슉 잘 통과하고 하는 건 이제 원단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물하면 약간 엠보싱 효과가, 퀼팅한 것 같은 엠보싱 효과가 있는 거고, 심지는 붙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차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꼭 이온스 막 나 당장 이온스 솜을 사야 돼,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계신 원단, 이거는 광목이고요. 광목 짜투리예요. 저 뭐 쓰고 남은 짜투리. 얘는 린넨, 하프린넨, 저렴한. 이것도 뭔가 짜투리였어요. 짜투리고 이온스 솜, 그리고 면심지, 대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아무거나 있는 걸로 해보시고, 뭐 나중에 재료 더 구입하게 되면 그때 이거저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근데 외국 자료들 선생님들 보면은 그 옛날 영상이나 뭐 옛날 자료가 아닌데도 이런 광목 같은 화면을 보면 그냥 뭐 스퀘어 뭐를 준비합니다, 원단을 준비합니다, 이래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면이나 사진으로 보면 광목 같아요. 광목에 원단에 작업한 게 제일 많아. 심지로 작업한 것보다 원단에 작업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원단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서투를 때는 사이즈를 작은 거를 쓰셔야 돼요. 큰 거 쓰지 마시고 작은 거, 작은 애부터 연습을 하세요. 네, 제가 샘플 만든 거 중에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원단이 난 없어요 막 이러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 근데 제가 요새 머신 퀼트를 배우러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다니는데, 머신 퀼트 하는 그 원장님도, 센터 원장님도 제가 이제 원단, 퀼트 하면 되게 비싼 원단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 집에 원단 비싼 거 많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려면은 큰 원단 사야 돼서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굳이 비싼 원단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파는 원단들도 있는데도 저한테 국산 원단도 예쁜 거 많으니까 나중에 패치하고 나면 사실 구별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색깔 예쁘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원단 시장 가서 마음에 드는 원단 색깔 예쁜 거 그냥 골라가지고 사오라고, 여기서 막 몇만 원짜리 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패치 자잘자잘하게 쪼가리 잘라지는데 색깔 예쁜 거 쓰라고.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초보이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원단에 너무 막 좋은 원단, 퀼트 원단, 그것도 다 면이에요. 면이잖아요. 면에 그냥 무늬, 브랜드의 그 특성화된 무늬결의 문제인 거지, 원단 결이 막 우리나라가 엄청 원단을 못 만들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단이 막 엄청나게 차이 나고 이러지 않으니까 무늬 예쁜 거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 지금 요건 어때 보이세요? 이 패치한 거 화사한 여름 색깔인데 어때요? 샘플? 이거 그냥 딱 보고 느낌 어떤지. 별론가요? 상큼하죠? 여기에 이제 스티치 화사하게 뭐 화이트색이나 뭐 이런 거 자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예뻐요. 이거 무슨 원단이냐면, 근데 제가 막 싼 거 써도 된다고 설명하고 나서 보여드리니까 싸구려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싼 건가 보다 선생님들이 유추할 것 같긴 한데, 다이소 원단이에요. 다이소에 자수용 원단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아는 분이 얘로 제 줄자 만드는데 뒤에 원단을 썼는데 너무 상큼하니 예뻐가지고 원단 예쁘네요. 그랬더니 야, 다이소야 다이소. 다이소야. 그러면서 다이소 원단 예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몇 개 사왔거든요. 종류별로. 근데
함정이 있어, 함정이. 제가 이거 보고 샘플 만들면서 이걸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 다이소 원단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얘도 무늬도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입 원단 이런 무늬 되게 많거든요. 되게 비싸.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단이 없는 분들은 다이소 당장 달려가셔서 다이소 사셔도 되고, 50에 40이면 6분의 1만 사이즈예요. 일반 원단들이 거의 120, 150 이런 거 많잖아요. 면 원단이 거의 120폭일 거예요. 90. 그러면 6분의 1만 조금 넘나?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1,000원이 6분의 1마니까 6천, 이게 6,000원짜리 원단인 거야, 한 마에. 여러분들 원단 시장 가면 면 원단 다 5,000원대 합니다. 5,000원, 6,000원이면 원하는 그림 다 살 수 있어요. 한 마씩. 그래서 뭐 5,000원, 그리고 뭐 잘 찾으면은 그 짜투리들 이렇게 팔고 짜투리들 남는 거, 그쵸? 비싸죠, 혜랑쌤. 내가 어제 이거 와, 이거 이제 1,000원에 속을 일이 아니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근데 5가지를 사려면 5,000원이라고 해도 25,000원 드는데, 어쨌든 6분의 1마씩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5가지 원단 사오니까 패치워크 해보기에는 좋거든요. 5가지 원단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좀 연습해보시고 다이소 원단 사서 좀 해보고 재밌다 싶으면 원단 시장 가서 그냥 면원단, 20수 면원단, 뭐 린넨 사실 하다 보면은 뭐 무늬 예쁜 거 그냥 소재 상관하지 않고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우리 그때 밴드 공부했었던 자가드 원단 이런 애들 쓰셔도 되고, 맞아요. 원단 시장 가면 조각천들 팔아요. 그 원단 그 롤을 판매하고 뒤에 마수는 안 나오는 애매하게 남은 애들, 이렇게 떨이 치거든요. 원단 가게들에서. 그런 떨이 치는 애들, 아니면 그 패치 샘플들, 어차피 크레이지 퀼트는 조각조각 쓰니까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크레이지 퀼트 할 때 제가 해보니까 정사각형 스와치는 불편해요.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크레이지 퀼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다 보니까 이 길이감이 좀 있어야 선생님들이 이게 좁은 건 괜찮아. 좁게 들어가도 예쁘니까. 이렇게 뭐 좁게 들어가도, 이렇게 뭐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좁게 들어가도 예쁘긴 한데, 얘가 짧으면 힘들어요. 예쁘게 디자인 잡기가. 그러니까 길이를 길쭉길쭉한, 좀 길쭉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와치가 정사각형인 것들도 많고 좀 길이가 짧은 애들이 많아서 조금, 제가 약간 스와치랑 몇 개 있는 거 써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동대문도 괜찮고, 뭐 쌤들 지역마다 대표 시장, 뭐 중앙시장, 뭐 이런 대표적인 시장 가면 원단들 좀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가셔서 원단 사시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뭐 청가게, 뭐 원단 전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면, 20수 면, 무늬 원단, 아니면 뭐 린넨, 이제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부산은 뭐 시장 엄청 크잖아요. 서울 부럽지 않게 부산에서는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내 맘에 드는 원단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원단 쓰레기들 제가 준비하라고 했죠. 원단 쓰레기들, 그 원단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원단 쓰레기들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초보일 때는 이렇게 너무 작은 배치는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원단 쓰레기들 가지고 배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도 나오는 이유가, 제가 작은 조각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보라색 보여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막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자수 들어가면 선생님들 자루나 크레이지 퀼트 자루들 보면 패치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수를 넣기 때문에 막 너무 자잘하게 막 이렇게 패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조각을, 저는 약간 이거는 크레이지 퀼트 할 때 나온 조각들, 그래서 여기는 피드색도 있고, 뭐 이렇게 뭐야,
빈티지 원단도 있고, 그래서 좀 비싼 원단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쪼가리고, 이거는 조금 사이즈감이 있는 거. 이거는 완전 쓰레기. 근데 선생님들 크레이지 퀼트 하면서 제가 막판에 뒤에 한 9월, 10월 돼서 알려드릴 게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완전 쓰레기 사이즈도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모으는 게 맞나 싶은 애들까지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쓰레기가 아닌가? 막 이렇게 뭔가 의심되는 사이즈까지 다 넣으셔서 이렇게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 쓰레기. 도저히 패치는 할 수 없는 애들, 패치할 수 없는 애들, 쓰레기들 모아주세요. 제가 그냥 꼼수로 말쯤에 가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람기차쌤은 뭐가 부러우신 걸까요? 갑자기 어느 분한테 부럽다고 하신 거지? 왜 부러우신 걸까요? 뭐가 부러우신 걸까요? 그렇게 하시고 쓰레기가 부러우세요? 저거 실제로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쓰레기예요. 근데 크레이지 퀼트 하면은 자유롭게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색깔이랑 제가 퀼트 처음 배울 때 사실 멘붕이 왔던 게 이 원단 색깔 잡는 거였거든요.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어울리나? 이게 좀 괜찮을까? 이렇게 배치해도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앞으로 한 3개월은 그냥 크레이지 하세요. 크레이지 미치세요. 그냥 원단 색깔 신경 쓰지 말고 저 이런 거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집히는 대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 맞으면 그냥 갖다 막 드립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또 그 만에 빈티지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앤틱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색깔 쓰지 말고 그냥 막 그냥 갖다 붙여요. 거기에 갖다 맞는 그냥 사이즈 되면 그냥 막 갖다 붙이세요. 어울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그런 작업을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내가 이 색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계열이 맞는가 보다 하는 게 저절로 내 스스로 캐치가 돼요. 근데 내가 잘 감도 없는데 계속 뭔가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색깔 뭐 썼지? 저거랑 똑같게 배치해볼까? 저 사람 색깔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내 색깔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시장 가셔서 원단을 그냥 눈에 띄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시고 이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요. 그냥 사시고 그냥 그걸 또 막 배치해봐요. 막 배치. 근데 살 때 너무 근데 중요한 거는 무늬가 큰 애도 필요하고 무늬가 작은 애도 무늬가 큰 애 작은 애 무늬가 없는 애 체크 무늬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세요. 살 때 무늬결이 다 너무 같은 사이즈 무늬가 너무 다 이렇게 하면 그거 사실 좀 재미가 없거든요. 무늬가 없는 애 아예 큰 무늬 약간 이런 체크나 이런 체크나 스트라이프나 그런 무늬 뭐 도트라든지 그리고 단색 무늬 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돼요. 섞어서만 그런 무늬 사이즈만 조금 섞으시고 무지도 있어야지 좋아요. 무지가 조금 들어가줘야 잡아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수할 때도 예뻐요. 지금 이렇게 요 가운데 얘가 좀 쌩 보이는 이유는 여기다가 제가 자수를 연결할 때 생각해서 조금 무지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조금 섞여줘야 차분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틀리나 맞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만의 색깔이 나와야 선생님들만의 작품이지 다른 사람 색감, 다른 사람 패치 따라하면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거. 선생님들 게 아니야. 그리고 뭐 나는 중간에 이렇게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얘는 가운데 장미꽃을 시작으로 돌렸고 얘는 이제 소녀 얼굴이 들어가면 조금 앤틱해지잖아요. 이런 이제 얼굴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을 넣고 얼굴을
근데 뭐 여기에 들어간 색깔을 기준으로 색을 골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만 크레이지 할 때는 선생님들 크레이지 하세요. 그냥 크레이지하게 막 쓰세요. 막 써요. 막 써도 돼. 막 아시겠죠? 막.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성격에 따라 막 쓰라고 아무리 해도 막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미쳐보자고요. 미쳐보자고. 선생님들 미쳐요. 미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디 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장미 원단을 들고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이렇게 퀼트 원단이나 선생님들 뭐 아니면 무늬 원단 시장 가면은 이렇게 장미 무늬 있는 큰 장미는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큰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큰 패치할 게 아니니까 요 정도 사이즈 무늬가 이렇게 있는 7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장미가 있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커지면 패치할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얘를 그냥 잘라먹고 할 거 아니고 얘를 만약에 살리고 싶다. 그러면 하랑쌤 고순 거 내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엄살 부리시면 곤란해요. 네, 근데 손 완전 엉망이네요. 제 손 엉망이라서 손 관리부터 해야 되겠네요. 요런 커트지나 요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거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소녀 그림도 좋지만 이런 뭐 여인 앤틱한 그림들 좋아하시면 요런 그림도 괜찮습니다. 요런 그림 하셔가지고 뭐 장미꽃이든 뭐 들꽃이든 뭐 포인트 되는 꽃을 써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실 때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성격 내려놓기. 네, 맞네요. 개정댁 선생님 맞습니다. 성격 내려놓으시고 마구 그냥 내가 내 눈에 예쁜 거 사야 재밌잖아요, 선생님들.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예쁘대. 내가 잘 모르겠어. 샀어. 근데 약간 그럴 때 있어요. 나 살 땐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배치하러 가니까 되게 예쁘네? 이럴 때도 있고 뭐 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치하니까 안 예쁘네? 이럴 때도 있어. 물론 그렇죠. 있어. 그거에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몇 번 연습하다 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직사각형 뭐 이렇게 변형된 사이즈들도 조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즈 하면은 그대로 접어서 마감해가지고 뭐 니들 케이스나 이런 거 만드셔도 되니까. 네, 오늘 저는 광목에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요. 광목.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원단들은 다림질을 해서 쓰셔야 돼요. 큰 원단을 쓰시든 작은 원단을 쓰시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원단의 원리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소 원단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 관계상 손바느질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저는 미싱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싱 없으신 분들은 제가 박으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 홈질을 하면 돼요. 홈질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나 일본 분들이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는 거지 크레이지 자료 찾다 보니까 외국 서양 분들은 바느질 엄청 성글게 하더라고요. 바느질 그 패치할 때 굳이 막 이렇게 막 촘촘하게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위에다 덧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원단이 잘 연결되는 정도로만 그냥 홈질. 그렇다고 막 시침질처럼 막 거칠게는 하지 마시고 홈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원단 쓰레기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원단 쓰레기로 하는 걸 하는 게 좋을까 조금 고민되는데 사이즈를 처음에는 작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우니까 큰 애부터 하셔야 크게 조금 패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다림질을 다리미판 만들 때 이 미니판 만드셨어요, 선생님들? 이 미니판 되게 편한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조각할 때 이 미니 다리미판 엄청 편해요. 이 전기선 엄청 기네. 자, 이렇게 하고서 얘를 붙일 때 처음에 오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오각형. 불규칙한 오각형. 막 정오각형 말고 좀 이렇게 오각형, 그러니까 면이 5개가 되게, 면이 5개가 되게 놓고, 요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솜은 조금 편한 게, 솜이 이 원단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엉기는 게 있어가지고 잡아주는데, 광목이나 이런 애들은 잘 안 잡거든요. 못 잡아주니까 잘 쓸어가지고, 여러 번 잘 쓸어가지고 조금 위치를 쫙 밀착을 시켜주세요. 시켜주고 나서 얘 옆에 아까 조금 큰 애들 좀 직사각형으로 커팅을 해서 쓰시는 게 편합니다. 정사각형은, 이게 짧은 정사각형은 힘들어요. 네, 다려주시고, 쓰레기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심지 쓰실 때 심지 다림질은 스팀을 주고서 다려야 잘 붙어요. 심지 쓰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짜잘구리한 애들은 조금 잘라버려야 되겠네요. 지저분한. 제가 쓰레기통을 옆에 놓고 시작했는데 책이랑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이 같이 나갔나봐요. 없어졌네. 일단 올 풀리는 거 조금 정리를 해주고, 어느 쪽에 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여기다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게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홈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원단과 뒤에 원단이 같이 연결되면서 얘랑 같이, 그러니까 3장을 같이 여기 홈질을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재료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꺼내서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미싱 쓰시는 분들은 노르발폭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죠? 붙여서 손톱으로 한번 쭉 하시고, 광목이나 원단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한 단계 원단 붙일 때마다 다림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심지 쓰시는 분들은, 심지는 여기가 풀이 있기 때문에 다리미 이렇게 하다가 다리미에 풀 있는 부분이 붙으면 다림지가 끈끈하게 다리미가 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도 상하고. 그러니까 심지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원단을 좀 잘 다려서 써주시고, 손톱으로 잘 누르고, 잘 또 그 부분이 그 밑에 바닥 심지랑 잘 붙어 있도록 이렇게 좀 쓸어주세요. 쓸어주시고, 여기 처음에 일면 있죠? 얘랑 같이 나란해지게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면원단을 쓰셔도 되지만 린넨을 조금 붙여볼까 싶네요.
짜투리라서 막 자르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려주시고 여기부터 원단에서 원단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무늬가 올 거라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여기 직선, 여기 곡선이라서 여기 끝에부터 여기 무늬 원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홈질 박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시고 잘 쓸어주시고요. 저는 광목이기 때문에 다려줄 겁니다. 하고 얘와 앞에 그 오각형 얘와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네, 잘라주셨고 나서 다음에는 잔잔한 무늬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짜가리라고 할 수가 없는 애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처박혀 있었네요. 어이구, 사이즈도 적당히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었을까? 지향쌤 일이 뭘까요? 아까 제가 물어본다는 게 여기 폭 이 정도면 되니까 우선 조금 잘라서 쓸게요. 근데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정사각형 패치는 약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 모자란 부분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 여기 그냥 있는 원단 집히는 대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색깔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이즈 여기에 될 수 있겠다 싶은 애들. 지금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퀼트 책에 나온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가 봐요. 퀼트 책마다 한 가지, 두 가지 뭐 정도의 패치워크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팔이 마음대로 누르네요. 돼 있는데 거의 다 이 방법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겹치더라고요. 이 방법이 제일 베이스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데 나 하다 보니 이렇게 잘라주고 싶어. 이렇게 일자로. 그럼 그렇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박은 거 조금 뜯어내서 하다가 마음이 변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싶으면 근데 여기가 너무 넓게 쭉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기본대로 일단은 먼저 해보시고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요 하는 것도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막 마음대로 놓는 단계가 오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각형의 면 그대로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는 걸 기본으로 연습을 하세요. 크레이지 퀼트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무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린넨이에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하는 거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거나 너무 잘 모르겠는 부분 생기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거 15cm, 15cm예요. 시접 없어요. 시접 뭐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패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완제품을 지금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접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바탕 원단을 15cm, 15cm로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25cm를 하고 싶어. 그럼 25cm 하셔도 되는데 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할 게 많으니까 초보 때는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니까 별로 안 어려워 보이실 텐데 해보시면은 이게 산후루가 막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어디다 놔야 할지 시접도 그러니까 이 패치워크 원단들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크게 해서 이 조각들을 큼직큼직하게 할 거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똑같이 여기 여기 마지막 면 일자가 되게 잘라줍니다. 이거가 너무 헷갈리니까 바탕 원단보다 조금 크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할 거긴 한데 잘라내 주세요. 하고 다려주시고 네, 시접 신경 쓰지 마세요. 14cm, 아니 15cm, 15cm를 그냥 쌤들이 채우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거 이 원단 여기서 어디로 가지?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서 자유자재로 원단 배치가 가능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럼 이제 여기를 할 차례예요. 근데 여기가 얘가 더 크고 작고 이렇잖아요. 여기를 일자로 커팅을 해주는데 직선을 맞출 때 여기랑 수평이 되게 자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지든지 이쪽으로 틀어지든지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비고 여기는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틀려면 막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여기에 소실되는 부분이 많으니 약간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어때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싱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어차피 직선 받기 할 거니까 아무거나 가정용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약식 미싱도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직선 받기만 하면 돼요. 직선 받기. 좋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직선 받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외국 할머니들은 이 퀼트 하러 가면은 진짜 옛날 썩음썩음한 막 손으로 돌리는 막 이런 썩음썩음한 거 갖고 오셔도 또 엄청 잘 박으신대요. 그러니까 기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자르기 전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원단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놓는 게 예쁠까? 이렇게 놓는 게 예쁠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놓고서 먼저 박아. 먼저 박고 나중에 여기 시접만큼을 잘라내면 돼요. 일단은 박아볼게요.
고수는 기계를 탓하지 않는 데잖아요. 근데 제 거 물어보신 건가요? 제 거 뭐냐고 물어보신 걸까 혹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박고 나서 여기를 그 다음에 시접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아까 박은 거 좀 뜯어내시고, 이거 직선을 어디로 잘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먼저 원단을 박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그 박은 시접에 맞춰서, 시접은 뭐 0.7? 그 노루발폭으로 받고 있어요. 저는 홈질 하시는 분들 0.7? 이 다림이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겠는데 이거 다른 밴드에서 공구하던데 그냥 이거 편해요. 작아가지고. 아니요, 그냥 일반 다리미 쓰면 돼요. 저 일반 다리미 쓰고 지금 방송 때문에 이거 꺼낸 거예요. 저 이거 사고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사실. 솔직하게 양심 고백. 저 서랍에 넣어놓고 지금 이것도 그대로, 이거 꼬임 그대로 있는 거 봐봐요. 이거 돌돌돌 마른 상태로 서랍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 번도. 그냥 저는 일반 그 가정용 다리미 있잖아요. 스팀 다리미. 저는 걔 써요. 걔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더군다나 크레이지는 다 면을 다리잖아요. 면을 다리는 거라 그냥 뭐 곡선 다리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소매 뭐 좁은 부분 다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일반 다림 쓰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장비 자꾸 사대지 마세요. 네. 이거 저도 아는 분이 이한쌤처럼 이거 너무 편하다고 막 하셔가지고 샀는데, 저는 작업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도 했다가 저기서도 했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 다리미를 계속 넣었다 꺼냈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전 다리미판 한쪽에다가 우리 다리미판 그때 만들었잖아요. 이거 거기다 그냥 다리미 올려놔가지고 저는 그거밖에 안 써요. 그 다리미 집에서 쓰는 10년도 더 된, 10년이 뭐야? 20년 더 됐나? 옛날에 저 혼자 살 때 집에서 쓰던 다리미, 엄마가 쓰던 다리미 훔쳐온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가정용 그 스팀 나오는 그거 씁니다. 그러니까 다리미, 작은 다리미 굳이 그렇게 막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넓게 그냥 큰 다리미면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다리고 또 다리고, 이게 심지 쓰시면 밀어가면서 다리지 않고 이렇게 눌러가며 다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원단이 밀리기 때문에. 이럴 때 얘 너무 조그맣잖아. 큰 거는 한 방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니까. 되도록밖에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커팅되고 거기에 또 겹쳐서 또 올려서 하고. 네, 맞아요. 저도 필립 쓴 것 같아요. 네, 20년 넘게 썼어요, 저. 되돌아밖에 안 하셔도 돼요. 받고 그 위에 또 올려받고 또 올려받고 나중에 또 잘라낼 거기 때문에 그냥 직선 받기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했죠? 네, 여기서 조금 헷갈리니까 뒤에 돌려서 원단이 큰 거 붙으면 한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장비 욕심이 있어서 누가 막 저거 편하게 쓰고 있으면 저거 좋은데? 나도 사야지? 하고 막 다 사재끼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도 인정해. 그리고 막 뭔가 그걸 본 다음부터는 나는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집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살 때까지 또 좀 병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다리미 미니 다리미 선생님들이 엄청 막 하는 거 아니면 굳이. 근데 퀼트 샵 가도 퀼트 공방 샵 가면 또 미니 다리미 많이 안 꺼내 놓던데요. 제가 너무 다리미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여기는 지금 이쪽 한 면은 끝났어요. 그죠? 끝났죠? 여기가 다 찼으니까 여기도 뭔가 여기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원단을 대보시는 거, 원단을 먼저 대서 받고 그거에 맞춰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쨍한 체크 원단이 갑자기 쪼가리가 보이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앞에 선과 가지런하게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사선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대봐가지고 저는 이렇게 놓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 폭이 약간 좀 부족하네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럼 나중에 여기 하나 더 놓으면 돼요. 작게.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 단계일 때 선생님들 너무 비싼 거에 투자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단계일 때는 나중에 보면 그때는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좋은 거에 너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잘라줘야 되겠죠? 앞에 박은 거 뜯어내시고 근데 이제 이런 퀼트나 이런 애들을 보면 사실 선생님들 장비 사고 원단 사고 하다가 진짜 원단 다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 너무 많잖아요. 저도 약간 그래. 저도 그러다 보니까 퀼트 수업할 때 선생님들 막 그렇게 막 뭐 많이 안 샀으면 하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갈까 싶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가면 안 예쁘잖아요. 여기가 너무 넓고 그래서 이렇게 붙일까 싶어서 얘를 아직 안 잘랐어요. 이거 하고 나서 한 번에 자르려고 이번에 유치원 원단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안감에 이렇게 심지 실크심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좀 튼튼하거든요. 이거 안감했던 원단인데 미니 다리미 방송 때문에 또 사놓고 한 10년 만에 꺼냈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실 줄은. 무늬가 좀 이게 무늬가 스트라이프랑 이렇게 일자로 가면은 안 예쁘니까 좀 이렇게 가볼까 싶어요. 이렇게 아까 햇살여인님 저 미싱 뭔지 물어보셨죠? 제가 쓰는 미싱 뭔지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 미싱을 뭐 쓰면 좋은지 물어보신 건지 제가 쓰는 미싱이 뭔지 물어보신 건지 제가 동문서답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유치한 색깔 하나 박았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나면 또 다시 여기 재단할 거기 때문에 이때 너무 바짝 잘라 놓으면 자꾸 작아지거든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조그만 0.5mm 정도 남기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원단 짜투리들은 쓰기 편해요. 근데 이제 너무 짧은 짜투리들은 조금 불편해요. 정사각형 짧은 애들은. 자, 이렇게 했죠. 제 거는 버니나예요. 저 얼마 전까지 크레이지 퀼트 하기 전까지는 그 브라더 가정용 30 얼마짜리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 친구가 베프가 결혼 선물로 제가 미식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사줘가지고 그거 계속 쓰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머신 퀼트 배우면서 머신 퀼트 제가 그 프리워크 뭐야
이게 이게 좀 기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중고로, 새 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버니나가. 그래서 중고로 아는 분한테 엄청 오래된 거, 한 20년 넘은 기종 싸게 받았어요. 엄청 오래된 거. 그 퀼트 모션이랑 이런 게 좀 돼야 돼가지고, 프리모션이랑 이런 게 좀 되는 아이가 제가 필요해져가지고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서 짜투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작을까요? 다 짜투리들이. 그냥 버니나, 네, 저도 버니나 알아보다가 가격에 진짜 뒷목 몇 번 잡다가, 여기서 워낙 오래된 기종,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받다 보니까 뭐 겉에 외관은 뭐 다 까지고 좀 그랬어요. 다 까지고 뭐 이랬는데, 뭐 미싱이 잘만 굴러가면 되지, 그거 전 모양 별로 안 따지는 편이라 그냥 다 된 이런 거 저런 거 퀼팅이랑 뭐 다 할 수 있는 기종으로 저렴한 거, 저렴하게 샀습니다. 엄청 오래된 기종 많이 쓰신. 아니에요. 연장 안 하고 요만한 그 15cm 15cm 패치들을 쌤들 계속 그냥 몇 개 만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걔를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 또 연결하고 그러면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 패치들을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퀼트 하듯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선생님들 하시고 싶은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게 자유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니까, 뭐 내가 두 개만 연결해 가지고 뭐 기다랑 크러치 하나, 백을 하나 만드셔도 되고, 소품 만드시고 싶으시면 뭐 하나만 해가지고 뭐 파우치 하나 만드셔도 되고, 이거를 뭐 한 뭐 4장 정도 연결해, 4개 정도 연결해서 뭐 가방을 만드셔도 되고 하니까, 요 15cm 패치들을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 12달 동안 할 거예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더 만드셔서 소품 만들어 보고 계신 분들은 소품 만드시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놔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사실 중고 되게 중고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냥 AS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굳이 새거 미싱도 약간 길들여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새거 사봐야 제가 원래 약간 용감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거저거 잘 건들고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고장을 잘 내거든요. 근데 새 거로 고장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 중고 사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봐요. 이거 여기 약간 이렇게 가니까 얘랑 너무 일자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갈까 해요. 지금 이 그린색이 너무 넓기도 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갈까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 초보나 잘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저는 새 거 잘 안 사는 편이에요. 고장나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사실 버니나는 가격대가 있어서 새 거 사면은 막 맘대로 못 만들 것 같아. 여기 부족하게. 여기 부족하네요. 너무 안으로 박아가지고. 네, 직선받기 그냥 퀼트, 만약 이 크레이지 퀼트만 하시는 거면은 그냥 가정용 2, 30만원짜리 미싱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2, 30만원짜리 중고로 10몇만원에 사서 아주 잘 쓰시는 분도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무슨 뭔가 전문 무슨 머신 퀼트를 뭔가 할 거다. 그러니까 머신 퀼트를 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들, 프리모션이나 뭐 이런
아트 퀼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실 거 아니고는 그냥 가정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원단들을 겹치는 부분 원단들을 안 잘라주고 그냥 예전에는 저 귀찮아서 그냥 막 제 맘대로 할 때 그냥 한 적 되게 많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레이어드가 되면서 투박해져요. 그러니까 시접을 항상 이렇게 잘라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끊으려고 했더니 제가 여기를 또 작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더 여기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기본 퀼트 수업은 이렇게 핸드 퀼트 가면 뭐 나인 패치 만들고 막 정 몇 센치 몇 센치 시접 몇 센치 정확하게 잘라서 뭐 어디 몇 센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크레이지 퀼트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맘대로 해도 되니까 너무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 여기다 요거 넣어봐야 되겠는데 나 여기다 요거 놓을래 약간 이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단을 그냥 배치를 하시면서 붙여보세요. 자유롭게 이게 이 색이랑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앞에 조금 큰 문이 났으니까 이번엔 좀 작은 문이 나야지 약간 이런 정도는 고민하시면서 너무 계속 큰 문이 작은 문이 이러면은 조금 지루하니까 앞에다 너무 색깔이 화려한 거 썼어? 그럼 이번에는 무지로 약간 이런 정도는 고민하시면서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들 저는 사실 뭐 고장나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냥 중고 사서 한번 싹 점검 받고 청소 한번 싹 하고 쓰면 그렇게 또 생각처럼 막 엄청 고장나지 않아요. 근데 중고 사서 한번 이제 점검 받을 때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는데 새 거 사는 거보단 덜 들잖아요. 그리고 운 좋으면 이제 먼저 사신 분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믿을 만한 분한테 소개받아서 중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중고도 좋지만 다 알고 계시는 머신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소개로 연결받아서 사시는 게 조금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잘하시는 분이 쓰던 거니까 길이 잘나 있어가지고 잘 돼요. 오히려 새 거가 어설픈 사람 손 잘못하면 고장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민해가지고. 저는 사실 중고 사서 막 속 썩은 적 물론 저도 잔고장 고치긴 하는데 막 계속 삐그덕거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초보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사서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쓰지 마시고 점검을 한번 받으면서 청소 한번 싹 하시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 상황만 아니면 그렇게 막 그 점검하고 청소하는데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다시 이걸 놓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뭔가 일자여서 안 예쁜데 여기 모서리 맞춰야 되겠다. 잘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체크라서 얘랑 나 가지런하니까 너무